자, 이제 우리가 요약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할 건데, 요약이라고 하는 거는요, 정도가 없어요. 왜 정도가 없냐면, 요약이라고 하는 거는 텍스트가 갖고 있는 형식에 따라서 요약하는 방법이 다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주변에 부모님도 계시고, 그리고 이제, 사랑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뭐 혹시라도 뭐 사귀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분들이 발화하는 그 발화 그 자체는 한국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다 똑같을 거예요. 그렇죠? 그분들이 말을 하는 일련의 어떤 방식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비유를 많이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그죠? 그리고 또 이제 뭐 돌려서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그죠? 그런 분들이 한국어라고 하는 발화 그 자체는 똑같겠지만 그냥 단순히 그분들이 이야기를 하는 어떤 그 발화에 대한 내용들을 요약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분들의 성격과 성향, 말하는 방식이 다 다른데 똑같은 형식의 구도로 요약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예요. 좀 비유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 비유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파악을 해주는 형식으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또 비교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 비교를 했을 때 어떤 부분에다 주안점을 두고 비교를 하려고 하는지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과 뭐 옆집 엄마 친구 아들 딸이랑 비교를 한다고 했었을 때 왜 이제 우리 엄마 아빠는 그 옆집에 있는 그런 아들과 비교를 할까? 누구에게 더 주안점을 두고 싶은 것일까? 본질적으로 보면은 여러분들 아니겠어요? 그 비교를 하는 게? 근데 이제 그들을 두는 이유가 너가 그들보다 멍청해. 이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들이 이러니 내가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 이만큼 이 사람들보다 더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본질이잖아요. 그래서 비교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냥 단순히 비교하는 거 그 자체만 놓고 기분 나빠하죠. 그죠? 만약에 그걸 누군가한테 우리 엄마 아빠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를 요약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전달해 주는 게 요약 아닙니까? 그러면 요약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고지고대로 기분 나쁜 것들을 위주로만 요약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머니, 아버지가 갖고 있는 발화를 하는 그 목적과 의미를 퇴색시키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 요약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에는 그 발화자 내지는 그 글을 쓴 글쓴이가 어떤 의도로 그런 글을 썼는지 그리고 이 사람이 말하는 성격과 성향이 어떤지 그거에 따라 가지고 요약을 하는 방식이 다 천차만별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약을 할 때는 우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될 거는 정도가 없다. 요약할 때 첫 문장에서는 요런 방식으로 쓰고 두 번째 문장에서는 요런 방식으로 쓰고 그러면 문학 작품 비슷하게 나온 것들은 어떻게 요약할 건데요? 요약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요약에는 정도가 없고 텍스트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예시를 한번 다시 들어볼게요. 제가 아까 전에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주변에는 부모님도 계시고 사랑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여자친구, 남자친구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를 들어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 많은 사람들을 범주화 시켜 가지고 내가 딱 나와 동성인 친구들만 놓고 걔네들이 한 이야기들만 요약을 할게라고 얘기를 한다면 약간의 규칙성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부모님 세대가 이야기를 하는 방식과 또 우리 또래들이 이야기를 하는 방식들이 좀 다르잖아요. 근데 그 다른 방식의 범주를 우리 또래 애들끼리만 나눴어요. 근데 우리 또래 애들끼리 안에서도 남자와 여자가 있는데 나와 동성인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는 것들만 또 모아서 한번 놔볼게요. 남자인 친구도 있고 여자인 친구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남자인 친구만 한번 놓고 한번 봐볼게요. 그러면 남자인 친구들은 또 다들 아시겠지만 욕이 난무하잖아요. 그죠? 시 땡으로 시작해서 시 땡으로 끝나거나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걔네들이 갖고 있는 고유의 성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로 A라는 애가 이야기하는 것과 B라고 하는 애가 이야기하는 것과 C라고 하는 애가 이야기하는 게 결이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결이 좀 다를 수는 있지만 그 세대가 갖고 있는 성격, 공통적인 성향과 성격이 있죠. 그거를 조금 범주화시키는 거는 쉬워요. 그런 의미에서 이 글의 흐름에 따라서 요약하는 방법을 우리한테 문제를 출제하시는 학자들, 그러니까 학자라고 하면은 결국엔 교수님들이 되는 거죠. 교수님들이 즐겨 쓰는 글쓰기 방법, 그거를 몇 가지를 범주화시킨 게 바로 글의 흐름에 따라 요약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랜덤리하게 가져온 게 아니고요.
랜덤리하게 어떤 지문들을 막 가지고 온 게 아니고 실제로 우리 교수님들이 자주 쓰는, 자주 애용하는 구조적인 어떤 형식의 글쓰기 있죠. 그런 것들 중에서도 빈도수가 높은 것들만 이제 망라해 놓은 게 바로 요 요약하는 방법, 글의 흐름에 따라 요약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